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Q&A 영상에서는 간단히 납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선에서 납이 나오는지, 또 납을 인두기에 묻혀서 누르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있으셨고요. 또 유연납이 좋냐 무연납이 좋냐 이런 물음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는 항상 납땜하는 부분이 간단 연결하는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똑같이 따라해도 납땜이 안 돼요 라는 물음도 많으셔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납땜하는 모습만 따로 이렇게 Q&A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자작꾼 TV 영상에도 올렸지만, 오늘 Q&A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이 주신 물음이니까 한번 제가 납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연납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무연납하고 유연납의 차이는 납성분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유연납 같은 경우는 납성분이 있어 가지고 인두기의 온도가 좀 낮더라도 약 250도에서도 잘 녹아요. 그래서 납땜을 할 때 좀 수월합니다. 우리가 뭐 다이소 인두기라든지 기타 AC 인두기를 사용할 때도 납이 좀 잘 녹아서 납땜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연납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높아요. 대략적으로 한 300도가 넘어가야 되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온도 같은 경우는 350도에서 370도입니다.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납을 녹여주면서 그 납땜 연결이 잘 되거든요. 유연납 같은 경우는 납성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무연납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막힌 공간에서는, 저도 방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도 좀 건강에 해로운 부분을 좀 빼기 위해서 환풍 시설을 해놓고 저는 항상 무연납을 사용합니다. 무연납이 납땜이 좀 더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작업하시는 분에게는 무연납을 좀 추천드려요. 대신 인두기의 성능도 따라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두기로 한번 납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납땜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요. 이 방법을 알고 납땜을 하셔야지 좀이라도 좀 수월하게 납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회로에 제가 전선을 묻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이 회로 연결하면서 아마 납땜하면서 회로가 고장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회로 연결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니켈판에도 이렇게 납을 묻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똑같은 부분인데 한번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인두기가 필요하겠죠. 자, 인두기 같은 경우는 DC 인두기입니다. 제 영상에 예전에 나왔던 DC 인두기고, 보통 T12 인두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납이 필요하겠죠. 이 납 같은 경우는 캐스터라고 제가 꾸준히 사용하던 그런 무연납이에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납 클리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두기에 묻은 납을 씻어내줄 이 클리너입니다. 자, 이 클리너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1,000원에 2개인가 3개 든 수세미입니다. 철수세미. 이 철수세미를 자주 바꿔주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환풍시설. 자,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강력한 그런 흡입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무연납을 한번 녹이면서 몇 도의 무연납이 녹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70도 세팅을 했고요. 자, 270도에는 자, 이렇게 무연납 같은 경우는 270도에도 잘 안 녹아요. 자, 300도, 305도가 세팅됐는데, 자, 300도에는 어느 정도 녹기 시작하네요. 그죠? 근데 저는 350도로 세팅을 하거든요. 자, 350도 같은 경우는 이제 되면 그냥 바로 녹아요. 이렇게. 그죠? 엄청 잘 녹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인두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이 무연납을 녹이기 위해서는. 자, 350도로 일단은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납땜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납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이 회로의 전선들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물음에 선에서 납이 나오는지 또는 이 인두팁에 납을 묻혀서 누르는 건지 여쭤보신 물음의 답입니다. 자, 납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납을 녹이면 이런 식으로 액체처럼 녹게 되잖아요. 그죠? 이 납을 한쪽에만 묻혀줘서는 납이 안 붙어요. 물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회로에 납을 묻혀주고, 그 다음에 전선에도 납을 묻혀줄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납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대고 같이 녹이면 회로의 납도 녹고 전선의 납도 녹으면서 하나의 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에만 묻혀서 이렇게 눌러 갖고는 안 붙어요. 자, 가장 먼저 납땜을 할 때는 이 칼팁 있잖아요. 이쪽에 납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회로에 묻힐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인두기를 다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클리너에 인두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납이 있으면 안 붙어요. 잘.
이렇게 칼팁을 이 회로 쪽에 이렇게 묻혀줄 거거든요. 근데 거기 칼팁에 이 납을 밀어 넣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서 납을 이런 식으로 묻혀줄 거예요. 자, 납 아주 잘 붙었죠. 일단은 회로에 납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두기에 납이 묻어 있으면 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전선에 납을 묻혀 줄 건데, 전선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꽈배기로 꽈 주세요. 그래야지 납이 좀 예쁘게 붙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퍼져 있으면 납이 잘 예쁘게 안 돼요. 전선을 항상 이렇게 가지런히 꽈 주시고, 자, 납을 이렇게 좀 세워둔 다음에 이제 이 전선의 납을 전선을 돌리면서 묻혀 줄 거예요. 전체적인 면에. 자, 이번에는 납을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납을 세워 놓고 이 인두기로 녹여가면서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자, 녹이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납이 전선에 잘 붙었죠? 동글동글. 내가 원하는 회로의 연결 부위하고 두 개를 이렇게 맞대어 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서 녹여 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위에 거를 누르고 있으면 아래 거까지 같이 녹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전선이 아니라면 이 정도 전선은 자, 위에서 그냥 힘을 크게 줄 필요도 없어요. 이 칼팁만 제대로 대주시고 이 납을 녹여주시면 돼요. 자, 녹여주시면서 좀 살짝 눌러주시면 아래에 있는 납까지 녹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납이 아주 잘 붙었어요. 자, 한쪽에 또 해볼게요. 똑같이 단자에 납을 밀어 넣으시면서 묻혀주세요. 납이 조금 덜 묻었다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넣어서 납을 충분히 이렇게 묻혀주세요. 너무 오랜 시간 뜨겁게 납땜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전선을 꽈 주시고 전선에 납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자, 이렇게 납 잘 묻었죠? 자, 이렇게 조금 두꺼운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두팁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인두팁에 새로운 납을 살짝 묻혀주세요. 이렇게. 자, 물성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녹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대고 위에서부터 누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가요? 납 잘 붙었죠? 이렇게 뜯어보면 절대 안 뜯어집니다. 지금 단자가 뜯어질 것 같죠? 안 뜯어집니다. 이렇게. 아, 뜨거워. 자, 절대 안 뜯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자 아주 잘 붙었죠? 자, 회로 납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방금 제가 하는 그 정도의 시간으로만 납땜을 빨리 하셔야 돼요. 대신 인두기의 온도가 좀 높아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회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터리 팩을 만들 때 이 니켈판에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니켈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납을 갖다 대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서 처음에는 니켈이 약간 코팅돼서 잘 안 붙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안 붙다가도 좀 더 이 인두기를 대고 있으면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납이 묻어요. 자, 잘 묻죠, 납? 자, 역시나 똑같이 전선은 이렇게 꽈 주시고요. 전선에도 납을 묻혀 줍니다. 자, 납 잘 묻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납과 이렇게 동시에 녹여 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 역시나 이 인두팁에 납을 살짝 묻혀 주시고 같이 녹여 줄게요. 이렇게 뜯으려고 해도 안 뜯어집니다. 자, 절대 안 뜯어져요. 이 정도는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납땜을 했을 때 혹시라도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땜이 떨어지지 않아요. 같이 녹여줄게요. 자, 이렇게 좀 예쁘게 납땜이 된 모습이 보이시죠? 자, 역시나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시면 돼요. 납땜은 항상 내가 붙일 단자에도 납을 묻혀 주시고 전선에도 납을 묻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선하고 연결하고 싶잖아요. 자, 얇은 선 같은 경우는 꽈배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납땜으로 그냥 마무리 지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전선을 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양쪽 전선에 납을 다 묻혀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자, 한쪽 전선에도 붙여주시고 반대쪽에도 붙여주시고 납을 붙여주고 좀 기다려줍니다. 아 뜨거. 자, 이런 식으로 전선끼리도 서로 납을 붙여주고 양쪽 납을 녹여주시면 이렇게 전선끼리 잘 붙습니다. 이래도 거의 안 떨어집니다. 자, 납대 마주 잘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전선끼리 연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회로에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니켈판의 전선을 연결, 그리고 전선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선하고 니켈, 전선하고 회로 두 군데다 납을 묻혀 주시고 그 두 개의 납을 같이 녹여 주시면 됩니다. 뭐 저도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항상 파워뱅크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항상 납땜을 하고는 이렇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손으로 좀 힘을 줘서 확실하게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뭐 저도 하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기존에 있던 납은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납을 묻혀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한 번 사용한 납을 또 사용하면 100% 떨어져요. 한 번 사용한 납은 클리너로 항상 씻어 주시고 단자에 묻었던 납도 뜯어 주시고 나서 새로운 납을 묻히고 새로운 연결을 하세요. 중간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전선을 띄어내더라도 새로운 납을 묻혀서 다시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찾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